야권과 그다음에 일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굴욕적인 대북 정책 논란 소식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거듭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실상 사과한 건데요. 정 장관 또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야권과 군 일각에서는 당장 우리의 대북 정찰 기능만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거 어제가 두 번째입니다. 특히 어제는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동영 장관은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에 참석해 무모한 무인기 침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이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북측의 완곡한 사과 의사를 밝힌 셈인데요. 그리고 어제 정 장관은요,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서 이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북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2018년 체결이 됐던 9.19 합의는요, 군사분계선 동부 지역은 남북으로 각각 15km, 서부 지역은 남북 각각 10km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을 해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을 했고, 이에 맞서서 북한은 아예 9.19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9.19 합의를 복원하게 되면 우리 군의 대북 공중 감시 그리고 정찰만 비대칭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동영 장관은 이 무인기 침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을 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도 공식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장관의 유감 표명 하루 만에 북한 김여정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동영 장관이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은 앞서 정 장관의 첫 번째 유감 표명이 나왔을 때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었는데요. 이후 닷새 만에 나온 정 장관의 두 번째 유감 표명에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 메시지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김여정은 우리 정부를 향해선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정동영 장관 이렇게 야당과 보수 진영 일각의 비판 아랑곳하지 않고서 지금 두 차례나 대북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이러니까 지금 야당과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강한 비판론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야당은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건 북한은 2014년 대남 무인기 침투를 먼저 시작했지만 한 번도 침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9.19 합의는 남북이 동시에 행동을 해야 효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제적 복원 추진은 군 대비태세에 구멍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좀 더 들어보시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우세한 게 정찰 감시 역량과 그에 따른 정밀 타격 역량인데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저희가 눈으로 봐서 잘 알고 있죠. 북한이 이른바 풍선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다음에 대남 정찰 무인기도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그런 우리 측 대남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2차례나 이 정부 들어서 벌어진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북한에 대해서 사과, 말은 유감이지만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서 야권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수 진영, 그다음에 군 안팎에서는 이게 과연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의 어떤 대응을 또 대책을 내놓는 거 아닌지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남북 관계에 이제 평화 무드를 조성한다 이런 큰 뜻이 있는 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평화라는 건 어느 한쪽만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9.19 남북 군사 합의 물론이고요. 9.19 남북 군사 합의 문재인 정부 때 맺었지만 사실은 북한은 그걸 거의 지킨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만 지키는 합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2014년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국내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그 전에 언제부터 북한 무인기가 우리 남한 전역을 돌아다녔는지 사실 알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에 대응해서 뭐 북한의 무인기도 띄우고 뭐 여러 가지 심리전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민간이든 뭐 정부든 간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그럼 북한이 남한에 보낸 사실은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이런 식이면 정동영 장관이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북 화해 무드라는 것도 결국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어느 일방만 지키는 식의 남북 간 합의 또는 남북 간 어떤 뭐 평화 무드 뭐 이런 것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다시 남한과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뭐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어떤 뭐 깊이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는 현재 드러난 건 없지만 적어도 북한이 얘기했듯이 적대적인 두 개 국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국가 대 국가로서 맞는 정도의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뭐 유감 표명이면 북한도 인정할 부분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자세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자세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야당 측에서 또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통일부 장관이었다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또 국방부 장관의 언어와 또 통일부 장관의 언어가 조금은 또 차별화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 북한의 저자세로 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군사적인 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라는 언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 긴장을 또 완화하고,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또 메시지를 낸 것 아니겠나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